2025년 미국, 한국 대기업 역사상 가장 충격적인 법정 대결이 시작됐습니다. 한국 기업이 소비자를 우롱했다. 우리 돈을 돌려내라. 70조 원 규모의 역사상 최대 규모의 집단 소송. 그런데 충격적인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 모든 것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입니다. 법정이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칼을 들지 않았지만 3만 개 가정의 생계를 파괴할 뻔했습니다. 총을 쏘지 않았지만 무고한 기업의 명예를 살해하려 했죠. 지금부터 정의의 이름으로 무고한 기업을 파멸시킬 뻔한 한 여성의 충격적인 고백이 시작됩니다. 당신이 믿는 진실, 정말 진짜일까요? 저는 레이첼 카터입니다. 저는 소비자 권익 운동가로서 대기업의 횡포에 맞서 싸우는 것이 제 일이었습니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법원에서 배심원 후보로 소환되어 앉아 있었습니다. 판사가 사건을 설명하기 시작했을 때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이번 사건은 한국의 대형 라면 제조사 K누들 코퍼레이션을 포함한 세계 기업이 가격 담합을 통해 미국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집단 소송입니다. K누들이라고요? 제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습니다. 5년 전 그날의 기억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거든요. 엄마, 배가 너무 아파요. 제 아들 타일러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맛있게 먹던 빨간 봉지 라면이 흩어져 있었죠. 구급차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타일러의 차가운 손을 붙잡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제발 우리 아이를 살려달라고. 그때 구급대원이 물었어요. 아이가 뭘 먹었습니까? 라면이요. 한국 라면을 먹었어요. 구급대원이 무전으로 병원에 연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또 한국 라면 관련 환자입니다. 소아 환자, 의식 저하 상태. 또라니. 다른 피해자도 있다는 건가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들이 달려왔습니다. 응급실로 실려가는 타일러를 보며 저는 무너져 내렸어요. 부인, 아드님이 정확히 뭘 드셨습니까? 라면이요. 한국 라면을 먹었어요. 의사는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최근 비슷한 증상으로 온 환자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모두 같은 브랜드 라면을 먹었다고 하더군요. 일단 위세척부터 하겠습니다. 타일러는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습니다. 의식이 돌아왔을 때 아이는 제 손을 잡고 울었어요. 엄마, 무서웠어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괜찮아. 이제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그날 이후 타일러는 음식에 대한 트라우마가 생겼고 저는 소비자 운동가가 되었습니다. 기업의 탐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싸우겠다고 다짐했죠. 카터 씨, 이 사건의 배심원으로 봉사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판사의 질문에 저는 주저없이 대답했습니다. 네, 기꺼이 하겠습니다. 검사가 저를 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아마 제가 소비자 운동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죠. 소비자 운동가인 제가 배심원이 된다는 것은 검찰 측에 유리할 테니까요. 배심원 선발 과정에서 변호사가 저에게 물었습니다. 카터 씨, 한국 기업이나 한국 제품에 대해 편견이 있으신가요? 아니요. 저는 오직 증거와 사실만을 보고 판단할 것입니다. 거짓말이었죠.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들을 유죄라고 단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첫 공판이 열렸을 때 법정은 기자들로 가득했습니다. K누들의 대표와 임직원들이 피고석에 앉아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침착했지만 저는 그것이 뻔뻔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이메일을 보십시오. K누들 임원이 다른 라면 회사 임원에게 보낸 것입니다.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고 명확히 적혀 있습니다. 스크린에 이메일이 떴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있었지만 번역본이 제공되었죠. 우리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 가격 조정이 필요합니다. 다음 주 회의에서 논의합시다. 확실히 의심스러운 내용이었습니다. 검사가 계속했어요. 그리고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지난 3년간 세 회사의 라면 가격이 거의 동일한 패턴으로 상승했습니다. 이것이 우연일까요? 그래프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세 회사의 가격이 마치 약속이나 한 듯 똑같이 올랐다 내렸다를 반복하고 있었어요. 1월에 동시에 10% 인상, 6월에 5% 인상, 그 다음 해에는 더 심했죠. 옆자리의 배심원이 혀를 찼습니다. 역시 대기업들은 다 똑같군요. 소비자를 호구로 아는 거야.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명백해 보였으니까요. 검사는 더 많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여기 항공권 기록이 있습니다. 세 회사 임원들이 같은 날 라스베이거스에서 만났습니다. 공식 행사도 없었는데 왜 모였을까요? 반박하겠습니다. K누들 측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판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기각합니다. 검사, 계속하십시오. 점심시간, 저는 법원 카페테리아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TV에서는 이 재판 관련 뉴스가 나오고 있었죠. 한국 라면 기업들의 탐욕이 드러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건이 글로벌 기업의 도덕성에 경종을 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시애틀에서 온 소비자 마크 씨는 10년간 속았다는 생각에 분노한다고 말했습니다. 앵커의 말에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바가지를 쓰고 있었는지 이제야 알겠어. 앞으로 한국 제품은 안 살 거야. 내 아이도 그 라면 좋아했는데 생각만 해도 끔찍해. 저는 만족스러운 기분이 들었습니다. 드디어 정의가 실현되는구나. 타일러가 고통받았던 것도 이제 보상받을 수 있겠구나.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검사는 더 많은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이들 기업은 정기적으로 만나 가격을 논의했습니다. 여기 호텔 예약 내역이 있습니다. 같은 호텔, 나란히 붙은 방 번호. 우연일까요? K누들 측 변호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추측에 불과합니다. 업계 관계자들이 만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기각합니다. 판사의 결정에 변호사는 당황한 표정으로 앉았습니다. 저는 그의 얼굴에서 패배감을 읽을 수 있었어요.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저는 타일러와 저녁을 먹었습니다. 엄마, 오늘 재판 어땠어? 잘 진행되고 있어. 곧 나쁜 사람들이 벌을 받게 될 거야. 타일러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엄마, 근데 그 라면 사실 맛있었거든요. 친구들도 다 좋아했고 잭슨은 매일 그 라면만 먹었어요. 타일러, 맛이 문제가 아니야. 그들이 우리를 속였다는 게 문제지. 하지만 엄마, 만약 그들이 진짜 나쁜 사람이 아니라면? 그럴 리 없어. 증거가 다 있잖아. 그날 밤, 저는 내일 있을 K누들 측 변론을 생각하며 잠들었습니다. 그들이 무슨 변명을 늘어놓을지 궁금했죠. 하지만 증거는 이미 충분했습니다. 우리가 이길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런데 저는 몰랐습니다. 다음 날부터 제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할 거라는 것을. 그리고 제가 믿었던 모든 것이 거짓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과 마주하게 될 거라는 것을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법원에 도착했습니다. 어제의 압도적인 증거들을 생각하면 오늘 K누들 측이 무슨 변명을 할 수 있을까 싶었죠. 법정으로 들어서니 이미 방청석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한국 언론사 기자들도 많이 보였어요.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서자마자 예상과 전혀 다른 일이 벌어졌습니다. 존경하는 배심원 여러분, 저희는 오늘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의 회계 장부, 원재료, 구매 기록, 그리고 가격 결정 과정의 모든 문서를 제출합니다. 수십 개의 박스가 법정으로 들어왔습니다. 정말 어마어마한 양이었어요. 변호사는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이 그래프를 보십시오. 검찰이 보여준 3년이 아닌 10년간의 전체 데이터입니다. 스크린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충격적이었어요. 검찰이 보여준 3년은 전체 그림의 극히 일부분이었고 10년 전체를 보니 각 회사의 가격 변동이 전혀 달랐습니다. 어떤 회사는 가격을 내렸을 때 다른 회사는 올렸고 패턴이 제각각이었죠. 검찰은 의도적으로 특정 기간만 선택해서 보여준 겁니다. 전체를 보면 담합의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해 있습니다. 피고 측이 자료를 조작했을 가능성이. 증거가 있습니까? 판사의 물음에 검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변호사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같은 기간 밀가루, 팜유, 포장재 가격 변동 그래프입니다. 보시다시피 라면 가격 인상은 원재료, 가격 상승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문서가 화면에 떴습니다. 밀가루 가격 30% 상승, 팜유 가격 45% 상승, 코로나로 인한 물류비 200% 폭등. 모든 것이 일목요연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K누들은 오히려 마진율을 줄여가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했습니다. 여기 손익계산서를 보십시오. 순이익률이 5년 전 8%에서 작년 3%로 떨어졌습니다. 옆자리 배심원이 속삭였습니다. 이상하네요. 왜 이렇게 자세히 공개하는 거죠? 뭔가 숨기는 게 있다면 이럴 수 없을 텐데. 저도 의아했습니다. 유죄라면 이렇게 당당할 수 없을 텐데. 변호사가 다음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을 다시 보겠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전체 대화를 보여드리죠.
화면에 이메일 전문이 떴습니다. 검찰이 보여준 가격 조정이 필요하다는 문장 앞뒤로 완전히 다른 내용이 있었어요. 원재료 가격이 너무 올라서 힘드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 회사 사정에 맞춰 가격 조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고민 중입니다. 혹시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공유해 주세요. 이것은 담합이 아니라 업계의 공통된 고민을 나누는 대화였습니다. 검사가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래도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린 것은 사실 아닙니까? 변호사가 대답했습니다. 원재료 가격이 오르면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습니다. 같은 시기에 가격을 올리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휘발유 가격을 생각해 보십시오. 모든 주유소가 비슷한 시기에 가격을 올리지만 그것이 담합입니까? 설득력 있는 반박이었습니다. 점심시간, 저는 K누들이 제출한 자료들을 살펴봤습니다. 한국어로 된 문서들이 많았지만 모두 공인된 번역사가 번역한 것들이었어요. 법원이 지정한 번역사였기 때문에 조작 가능성은 없었죠. 특히 눈에 띈 것은 품질 관리 문서였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샘플을 검사하고 조금이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전량 폐기한다는 내용이었죠. 포장지 인쇄가 0.5mm 어긋났다는 이유로 10만 개를 폐기한 기록도 있었습니다. 이 정도로 꼼꼼한 회사가 과연 소비자를 속일까? 제 머릿속에 의문이 피어올랐습니다. 오후 재판이 시작되자 K누들의 한국인 직원이 증언대에 섰습니다. 40대 초반의 여성이었는데 이름은 김서연이었습니다. 저는 K누들에서 15년간 품질 관리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단 한 번도 소비자를 속인 적이 없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습니다. 검사가 냉소적으로 물었습니다. 그럼 왜 가격이 계속 올랐습니까? 원재료 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특히 최근 3년간 밀가루 가격이 40% 올랐어요. 저희는 오히려 마진을 줄여가며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서류를 들어 보였습니다. 이것 보세요. 원가 계산서입니다. 라면 한 봉지 제조 원가가 0.8달러인데 판매가는 1달러였습니다. 그런데 2년 후에는 원가가 1.2달러로 올랐는데 판매가는 1.3달러예요. 마진이 20센트에서 10센트로 줄었습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검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하지만 다른 회사들과 만난 것은 사실 아닙니까? 김서연이 대답했습니다. 네, 만났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식품 안전 세미나였어요. FDA 규정이 바뀔 때마다 업계가 모여서 정보를 공유합니다. 가격 이야기는 한 적이 없습니다. 그녀는 세미나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정말로 식품 안전과 위생 관리에 관한 내용뿐이었어요. 그때 피고 측 변호사가 결정적인 질문을 했습니다. 김 부장님, K누들은 미국 시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요? 미국은 저희 해외 매출의 30%를 차지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죠. 그런 시장에서 불법을 저지른다는 것은 회사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는 일입니다. 저희가 그런 어리석은 짓을 할 이유가 없어요. 그녀의 말에는 진정성이 있었습니다.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서연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희 직원 3,000명 중 절반이 미국 시민입니다. 그들의 가족까지 합치면 10,000명이 넘어요. 저희가 범죄를 저질러 회사가 망한다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저희는 그들의 삶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방청석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K누들 직원 가족들이었어요. 저녁, 집으로 돌아가는 지하철 안에서 스마트폰으로 K누들에 대해 검색해봤습니다. 놀랍게도 이 회사는 지난 20년간 미국에서 단 한 번도 식품 안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여러 차례 품질 우수상을 받았더군요. FDA 우수 제조 기업상, 캘리포니아주 고용 창출, 기업상, 코로나 기간 무료 급식 지원으로 받은 대통령 표창까지. 그런데 이상한 기사를 하나 발견했습니다. 3개월 전 중국의 대형 식품 기업 동방식품이 미국 라면 시장 진출을 선언했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아사히 푸드와 합작을 추진 중이라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설마 이 재판과 관련이 있는 건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검찰이 그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있잖아. 집에 도착하니 타일러가 숙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오늘은 어땠어? 응, 좀 복잡해졌어. K누들이 나쁜 회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타일러의 질문에 저는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직 모르겠어.
하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5년 전 타일러가 쓰러졌을 때의 기억과 오늘 법정에서 본 김서연의 진실한 눈빛이 계속 교차했어요. 그녀가 15년간 일한 회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변호하는 모습이 가식으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저는 다시 한번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을 머릿속으로 정리해봤습니다. 분명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었지만 K누들 측의 설명을 들으니 모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법원으로 가는 길에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감정을 배제하고 오직 증거만으로 판단하자고. 그것이 진정한 정의를 실현하는 길이라고 믿었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곧 알게 될 거였습니다. 제가 보고 있던 증거들조차 누군가에 의해 조작된 퍼즐의 일부일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퍼즐 뒤에는 상상도 못한 거대한 음모가 숨어 있다는 것을 말이죠. 재판 3주차 월요일 아침, 법원 앞은 시위대로 가득했습니다. 한쪽에서는 한국 기업은 떠나라를 외치고 다른 쪽에서는 K누들을 지지한다는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어요. 사회가 완전히 양분된 모습이었죠. 법정 안 분위기도 심상치 않았습니다. 판사가 들어오기 전부터 검사와 변호사들이 격하게 논쟁하고 있었어요.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판사가 입장하자 피고 측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새로운 증인을 신청합니다. 이 사건의 진실을 밝힐 결정적인 증인입니다. 검사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에 있습니다. 증인 명단은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이것은 절차 위반입니다. 이 증인은 자신의 안전을 우려해 어제에서야 증언을 결심했습니다. 내부 고발자입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내부 고발자라니? K누들 내부의 비리를 폭로하려는 걸까요? 아니면 판사가 잠시 서류를 검토한 후 결정을 내렸습니다. 증인의 안전과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해 신청을 허가합니다. 단,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적용하겠습니다. 30분 후, 한 남자가 증언대에 섰습니다. 30대 후반의 아시아계 남성이었는데 극도로 긴장한 모습이었어요. 목소리를 변조하는 장치를 착용하고 있었고 얼굴도 부분적으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증인은 신원을 밝혀주십시오. 저는 데이비드 왕입니다. 중국 식품 기업 동방식품의 전 마케팅 이사였습니다. 중국 기업이라고요? 저는 며칠 전 본 기사가 떠올랐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왕 씨, 오늘 무엇을 증언하시려는 겁니까? 그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말했습니다. 이 재판은 처음부터 조작된 것입니다. 동방식품과 일본 아사히 푸드가 합작해서 한국 라면 기업들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내려는 계획의 일부입니다. 법정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방청객들이 일제히 일어섰고 기자들은 미친 듯이 받아적기 시작했어요. 판사가 망치를 여러 번 두드렸습니다. 정숙하지 않으면 방청객을 모두 퇴장시키겠습니다. 증인은 계속하십시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것은 1년 전 저희 회사 비밀 회의록입니다.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이라는 이름으로 한국 기업 제거 작전을 논의했습니다. 스크린에 문서가 떴습니다. 중국어로 작성되었지만 번역본이 함께 제공되었죠. 저는 문서를 읽으며 충격에 몸을 떨었습니다. 프로젝트 레드 드래곤, 한국 라면 기업 제거 작전, 1단계 여론 조작, 가짜 뉴스와 소셜 미디어 활용, 2단계 법적 공격, 집단 소송을 통한 기업 이미지 훼손, 3단계 시장 장악, 공백을 이용한 즉각적인 시장 진입. 왕이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우리는 6개월 전부터 소셜 미디어에 가짜 계정을 만들어 한국 라면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조성했습니다. 가격이 너무 비싸다, 품질이 예전 같지 않다 같은 댓글을 조직적으로 달았죠. 검사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근거 없는 음모론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왕은 USB를 꺼냈습니다. 여기 모든 것이 들어있습니다. 가짜 계정 목록, 댓글 작성 매뉴얼.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배심원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제시한 증거들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에 대한 상세한 기록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검찰이 제시한 이메일들, 그것은 저희가 불법적으로 얻은 후 문맥을 잘라낸 것입니다. 원본 이메일은 3페이지였는데 검찰에 제공된 것은 의도적으로 편집된 5줄 뿐이었죠. 불법적으로 얻었다고요? 네. 저희는 외부 해커들과 접촉해 K누들의 이메일 서버에 침입했습니다.
비용은 50만 달러였습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판사도 충격을 받은 표정이었어요. 그리고 가격 그래프도 조작했습니다. 10년 데이터 중에서 우연히 비슷하게 움직인 3년만 선별한 거죠. 통계의 함정을 이용한 겁니다. 검사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도 속았던 걸까요? 아니면 왕이 계속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그는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브라운 앤 파트너스 로펌에 500만 달러를 송금한 기록입니다. 이 돈으로 집단 소송을 기획하고 원고를 모집했죠. 브라운 앤 파트너스. 바로 이 소송을 주도한 로펌이었습니다. 원고 모집도 조작되었습니다. 실제 피해자는 거의 없었어요. 대부분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죠. 1인당 1000달러를 지급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변호사가 물었습니다. 왕 씨, 가짜 제품에 대해서도 아시는 것이 있습니까? 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것이 제가 양심 선언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그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5년 전부터 저희는 한국 라면과 유사한 가짜 제품을 소량 유통시켰습니다. 품질이 나쁜 재료를 사용해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킨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한국 기업에 돌렸습니다. 순간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타일러가 제 아들이 먹은 것이 가짜였을 수도 있다는 건가요? 가짜 제품은 중국의 불법 공장에서 생산했습니다. 포장은 정교하게 위조했지만 내용물은 완전히 달랐죠. 공업용 팜유, 표백제로 처리한 밀가루, 그리고 금지된 화학 조미료를 사용했습니다. 방청석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피해자 가족들이었어요. 얼마나 많은 가짜가 유통되었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모르지만 매년 10만 개 정도였습니다. 주로 온라인과 작은 상점을 통해 유통했죠. 대형 마트는 피했습니다. 들킬 위험이 크니까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왕 씨, 왜 이제 와서 양심 선언을 하는 겁니까? 왕은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습니다. 저도 아이가 있습니다. 8살 딸이 있어요. 어느 날 딸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아빠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일이 부끄러웠거든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리고 K누들 직원 중에 제 대학 시절 룸메이트가 있습니다. 마이클 정이라고 한국계 미국인이에요. 그가 이번 일로 얼마나 고통받는지 보고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도 K누들에서 20년간 일했거든요. 변호사가 추가 자료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동방식품과 아사히 푸드의 합작 계약서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 시장에서 퇴출되면 즉시 시장을 양분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계약서에는 충격적인 내용이 가득했습니다. 시장 점유율 목표, 가격 책정 전략, 그리고 한국 기업 직원들을 스카우트하는 계획까지. 점심시간, 저는 화장실로 달려가 구토를 했습니다. 지난 5년간 제가 품었던 분노와 증오가 모두 거짓에 기반한 것일 수도 있다니. 타일러가 고통받은 것이 K누들 때문이 아니라 이런 악마 같은 음모 때문이었다니. 배심원 대기실로 돌아오니 다른 배심원들도 충격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라면 우리가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할 뻔했잖아요. 끔찍해요. 어떻게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죠?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아요. 이것도 조작일 수 있어요. 한 배심원이 의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어요. 왕의 증언이 진실이라는 것을. 오후 재판이 재개되자 더 충격적인 증거들이 쏟아졌습니다. 왕이 제출한 USB에는 동방식품 임원들의 육성 녹음 파일도 있었습니다. 한국 놈들을 완전히 끝장내야 해. 미국 시장에서 쫓아낸 다음엔 유럽도 공략하자. 가짜 뉴스를 더 퍼뜨려. 식중독 사건을 하나 더 만들어도 좋고. 브라운 로펌이 일을 잘하고 있어. 배심원 선정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됐대. 마지막 말에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배심원 선정도 조작되었다는 건가요? 왕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배심원 후보들의 개인 정보를 조사했습니다. 한국 제품에 부정적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냈죠. 그리고 검찰 측에 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저는 충격으로 몸을 떨었습니다. 저도 그들의 계획에 이용당한 거예요. K누들 측 변호사가 또 다른 문서를 제시했습니다. 이것은 사립탐정이 조사한 자료입니다. 이번 집단소송의 원고 중 상당수가 실존하지 않는 유령 원고였습니다. 화면에 원고 명단과 조사 결과가 떴습니다. 100명의 원고 중 37명이 가짜 신원이었고
28명은 돈을 받고 고용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실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35명뿐이었는데 그들조차 가짜 제품의 피해자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검사가 얼굴이 하얗게 질려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잠시 휴정을 요청합니다. 이 증거들을 검토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분 휴정하겠습니다. 휴정 시간, 복도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검사가 왕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어요. 검사의 표정은 충격과 분노로 가득했습니다. 그도 속았던 거였어요. 재판이 재개되자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재판장님, 검찰은 이 사건을 재조사하겠습니다. 만약 증인의 증언이 사실이라면 이것은 정의에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는 배심원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저도 속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진실을 찾아주십시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끊임없이 생각했습니다. 5년 동안 품었던 증오, 그것이 모두 거짓에서 비롯된 것이라니. 케이누들은 피해자였고 진짜 악마는 따로 있었다니.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다음 날 법원이 증거 검토를 위해 휴정을 선언하면서 저는 직접 나서서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요.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는 남의 말만 듣고 있을 수 없다고. 직접 진실을 찾아야 한다고 말이죠. 법원에서 들은 왕의 증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특히 가짜 제품 이야기가 저를 괴롭혔어요. 정말 타일러가 먹은 것이 가짜였을까요? 다음 날은 토요일이라 재판이 없었습니다.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하고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5년 전 사건을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죠. 당시 뉴스 기사들을 하나하나 찾아봤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국 라면 식중독 의심 사례 15건 발생. 보건 당국. 정확한 원인 규명 실패. K누들. 해당 제품 자발적 리콜.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K누들은 자발적으로 리콜했지만 정작 문제가 된 제품의 로트 번호는 그들의 생산 기록에 없었다는 후속 기사가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사는 거의 주목받지 못했고 작은 지역 신문에만 실렸더군요. 아침 8시, 저는 5년 전 타일러가 치료받았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당시 담당 의사였던 로버트 김 박사를 만나기 위해서였죠. 카터 씨, 오랜만입니다. 타일러는 잘 지내나요? 네. 덕분에 건강합니다. 박사님, 5년 전 그 사건에 대해 여쭤볼 게 있어서 왔어요. 김 박사는 잠시 생각하더니 차트를 찾아봤습니다. 사실 그때부터 이상했어요. 같은 시기에 비슷한 증상으로 온 환자들이 여럿 있었는데 모두 같은 브랜드 라면을 먹었다고 했죠. 하지만요. 증상이 일반적인 식중독과 달랐어요. 화학물질 중독에 가까웠죠. 그래서 저는 따로 샘플을 보관했습니다. 제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샘플을 아직 가지고 계신가요? 네. 연구 목적으로 보관했죠. 법적 보존 기간은 지났지만 학술적 가치가 있어서요. 김 박사는 저를 병원 연구실로 안내했습니다. 냉동 보관된 샘플을 꺼내 보여줬어요. 이상한 점이 또 있었어요. 나중에 확인해보니 환자들이 먹은 제품에 로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았어요. K누들에 문의했더니 그런 번호는 생산한 적이 없다고 하더군요. 그럼 왜 그때 말씀 안 하셨어요? 경찰에 신고했지만 이미 사건이 종결된 후였어요. K누들이 리콜하고 보상까지 했으니 더 이상 조사할 이유가 없다고 하더군요. 저는 샘플 일부를 얻어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식품 분석 연구소에 의뢰하기로 했죠. 오후에는 차이나타운으로 향했습니다. 왕이 언급한 동방식품의 미국 지사가 그곳에 있었거든요. 건물 앞에서 한참을 망설이다가 근처 카페에 앉았습니다. 그때 놀라운 우연이 일어났습니다. 카페에서 중국어로 통화하는 한 여성을 봤는데 통화 내용에 레드 드래곤이라는 단어가 들렸어요. 저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통화를 끝낸 여성이 일어서려 할 때 저는 용기를 내어 다가갔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동방식품에서 일하시나요? 여성은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봤습니다. 누구세요? 저는 레이첼 카터입니다. K누들 재판의 배심원이에요. 그녀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놀라움과 두려움이 섞인 표정이었죠. 저와는 상관없어요. 그녀가 가려는 것을 저는 붙잡았습니다. 제발요. 제 아들이 피해자예요. 진실을 알아야 해요.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따라오세요.
여기서는 이야기할 수 없어요. 그녀는 저를 차이나타운 깊숙한 곳의 작은 찻집으로 데려갔습니다. 부석 자리에 앉은 후 그녀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리우 메이입니다. 동방식품에서 일했었죠. 지금은 퇴사했지만요. 왜 저에게 왕 데이비드가 증언했다고 들었어요. 그가 말한 것은 모두 사실이에요. 저도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었거든요. 저는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5년 전 우리는 한국 라면과 비슷한 가짜를 만들어 소량 유통시켰어요. 품질이 나쁜 중국산 밀가루와 공업용 기름을 사용했죠. 포장도 정교하게 위조했고요. 타일러가 제 아들이 그걸 먹은 건가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저도 나중에야 알았어요. 그것이 아이들에게 얼마나 위험한지를. 제 조카도 그걸 먹고 병원에 입원했거든요. 저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더 알아야 했습니다. 왜 그런 짓을 했나요? 한국 라면이 미국 시장을 너무 빠르게 장악하고 있었어요. 중국과 일본 기업들은 위기를 느꼈죠. 정상적인 경쟁으로는 이길 수 없다고 판단했어요. K누들의 품질은 정말 뛰어났거든요. 그녀는 핸드백에서 USB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릴게요. 제가 보관하고 있던 증거들이에요. 가짜 제품 생산 지시서, 유통 경로, 그리고요? 이번 소송을 기획한 전체 계획서요. 3년 전부터 준비했더군요. 당신 같은 피해자를 배심원으로 만드는 것까지 계획되어 있었어요. 저는 USB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또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이 있어요. 리우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브라운 로펌의 수석 변호사 제임스 브라운. 그는 아사히 푸드 회장의 사위예요.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리우가 준 자료를 확인했습니다. 충격적인 내용들이 가득했어요. 특히 한 문서가 눈에 띄었습니다. 타겟 리스트라는 제목이었는데 거기에 제 이름이 있었어요. 레이첼 카터, 소비자 운동가, 아들 식중독 피해자, 배심원 선발 시 우선 고려 대상, 주의 감정적이고 정의감이 강함, 설득하기 쉬움이라니. 저는 치욕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다른 문서에는 가짜 제품 제조 과정이 상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K누들 포장지 복제, 중국 선전 인쇄소, 내용물, 등급 외 밀가루, 공업용 팜유, 금지 화학조미료 MSG 과다 사용, 유통, 온라인 쇼핑몰, 소규모 아시안 마켓. 목표, 월 10,000개, 주로 저소득층 거주 지역. 타일러가 제 방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뭘 그렇게 열심히 보고 있어요? 타일러야. 저는 아들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미안해. 엄마가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무슨 말이에요? 너가 아팠던 건 K누들 때문이 아니었어. 누군가 일부러 가짜를 만들어서. 그리고 엄마는 그것도 모르고 엉뚱한 사람을 미워했어. 타일러는 저를 꼭 안아줬습니다. 괜찮아요. 엄마도 몰랐잖아요. 그리고 이제 진실을 알았으니 됐어요. 그날 밤,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가짜 제품 제조 과정, 유통 경로, 소송 기획, 여론 조작, 그리고 배심원 선정 조작까지. 완벽한 범죄 계획이었어요. 새벽 3시, 연구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샘플 분석 결과가 나왔다는 거였어요. 카터 씨, 이건 K누들 제품이 아닙니다. 성분이 완전히 달라요. 특히 공업용 팜유와 금지된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당연히 심각한 중독 증상이 나타나죠. 확실한 증거를 확보한 거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법정에 들어서는 제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확고했습니다. 오늘은 검찰의 최종 변론이 있는 날이었어요. 검사가 일어나 열정적으로 말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증거는 명백합니다. 이들 한국 기업은. 하지만 더는 그의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제 눈에는 피고석에 앉은 K누들 직원들만 보였어요. 그들의 지친 얼굴, 그러나 당당한 눈빛. 갑자기 한 직원이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김서연 부장이었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옆에 앉은 동료가 그녀의 어깨를 토닥였죠. 저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억울한지, 그리고 제가 그들에게 얼마나 큰 상처를 주려 했는지. 점심시간, 저는 판사에게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판사님, 저는 이 사건에서 배심원 자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신가요? 저는
저는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편견이 틀렸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판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카터 씨, 지금이라도 진실을 찾으려 노력하는 것이 진정한 배심원의 자세입니다. 끝까지 책임을 다해주세요. 법정으로 돌아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진실을 위해 싸워야 한다고. 오후에 피고 측 최종 변론이 시작되었습니다. 배심원 여러분, 이 사건은 정의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음모입니다. 선량한 기업을 파괴하려는 추악한 음모입니다. 변호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K누들은 20년간 미국 시장에서 단 한 번의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정직했고 성실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루아침에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배심원들을 하나하나 바라봤습니다. 진실을 보십시오. 증거를 보십시오. 그리고 양심에 따라 판단하십시오. 재판이 끝나고 배심원실로 들어가기 전 저는 복도에서 K누들의 한 직원과 마주쳤습니다. 김서연 부장이었죠. 그녀는 저를 알아보고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원망도 미움도 없는 맑은 눈이었어요. 저는 그녀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놀란 표정을 지었지만 곧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그리고 카터 씨도 피해자시잖아요. 우리 모두가 피해자예요. 그녀의 너그러움에 저는 더욱 부끄러웠습니다. 배심원실로 들어가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진실을 위해 싸우겠다고.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속죄라고. 배심원실의 문이 닫히자 12명의 배심원들은 무거운 침묵 속에 앉았습니다. 우리가 내릴 결정이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좌우할 것이라는 사실이 공기처럼 무겁게 깔려 있었죠. 배심원장인 윌리엄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65세에 은퇴한 교사였던 그는 항상 신중했어요. 자, 이제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먼저 의견을 들어보죠. 젊은 백인 남성 배심원이 즉시 손을 들었습니다. 스티븐이었죠. 저는 유죄라고 생각합니다. 검찰의 증거가 명확하잖아요. 이메일도 있고 그래프도 있고. 흑인 여성 배심원 샤론이 반박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자의 증언은 어떻게 설명하실 건가요? 모든 게 조작이었다고 했잖아요. 그것도 거짓일 수 있어요. K누들이 돈을 주고 매수했을지도 모르죠. 히스패닉 배심원 카를로스가 끼어들었습니다. 매수. 그 사람이 자기 안전을 포기하면서까지 증언했는데 토론이 격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손을 들어 확인한 결과 6명은 유죄, 4명은 무죄, 2명은 미정이었어요. 저는 아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카터 씨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윌리엄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모든 시선이 제게 쏠렸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일어섰습니다. 저는 여러분께 고백할 게 있습니다. 배심원들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5년 전, 제 아들이 라면을 먹고 쓰러졌습니다. 저는 그때부터 한국라면 회사를 증오했어요. 그래서 이 재판에서도 처음부터 그들이 유죄라고 확신했죠. 스티븐이 말했습니다. 그럼 유죄라는 거군요. 개인적 경험이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아니요. 들어보세요. 저는 주말 동안 직접 조사를 했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건 제가 찾아낸 증거들입니다. 5년 전 제 아들이 먹은 것은 K누들 제품이 아니었어요. 정교하게 위조된 가짜였습니다. 배심원들이 술렁거렸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동방식품의 전 직원이 준 자료입니다. 이번 소송을 기획한 전체 계획서예요. 서류를 돌려 보내자 배심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갔습니다. 여기 제 이름도 있어요. 타겟 리스트예요. 그들은 처음부터 저 같은 피해자를 배심원으로 만들려고 계획했던 겁니다. 아시아계 배심원 그레이스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이네요. 설득하기 쉬움이라고 적혀 있어요. 흑인 남성 배심원 마커스가 화를 냈습니다. 이런 젠장. 우리가 이용당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들의 시나리오대로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윌리엄이 신중하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카터 씨, 이것도 조작일 수 있지 않나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병원 기록도 확인했어요. 저는 김 박사에게 받은 의료 기록을 보여줬습니다. 당시 K누들에 문의한 결과 피해자들이 먹었다는 제품의 로트 번호가 존재하지 않았대요. 가짜였다는 명백한 증거죠. 그리고 저는 식품 분석 결과도 제시했습니다.
이건 어제 받은 분석 결과예요. 5년 전 샘플을 분석했더니 공업용 팜유와 금지 화학물질이 검출됐습니다. 배심원들 사이에서 충격의 탄성이 터져 나왔습니다. 은퇴한 간호사 메리가 말했습니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우리는 무고한 사람들을 처벌할 뻔했네요. 끔찍한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음모를 꾸밀 수 있지? 젊은 프로그래머 제이크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온라인으로 좀 확인해 볼게요. 그는 빠르게 검색을 시작했습니다. 이상해요. 동방식품과 아사히푸드가 합작 발표한 날짜가 이 소송 제기 직후예요. 너무 타이밍이 완벽하지 않나요? 토론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이번엔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스티븐조차 의견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나 봐요. 검찰 증거만 보고 판단했는데. 샤론이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 그랬어요. 언론도, 여론도 모두 한국 기업을 비난했잖아요. 카를로스가 중요한 지적을 했습니다. 생각해보면 K누들 측 변호가 너무 투명했어요. 10년치 모든 자료를 공개했잖아요. 죄가 있다면 그럴 수 없죠. 3시간의 경론이 이어졌습니다. 각자의 의견을 충분히 나눴고 모든 증거를 다시 검토했어요. 메리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저도 손자가 있어요. 만약 제 손자가 그런 가짜 제품을 먹었다면 생각만 해도 끔찍해요. 윌리엄이 정리했습니다. 이제 투표를 하죠. 먼저 담합 혐의에 대해 유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아무도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무죄라고 생각하시는 분? 12명 모두가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또 있습니다. 제가 말했습니다. 단순히 무죄 판결만 내릴 게 아니라 이 음모를 세상에 알려야 해요. 배심원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K누들은 피해자예요. 그들의 명예를 회복시켜줘야 합니다. 제이크가 제안했습니다. 배심원 성명서를 작성하는 게 어떨까요? 이례적이지만 이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필요할 것 같아요. 모두가 동의했습니다. 우리는 함께 성명서를 작성했어요. 각자가 한 문장씩 추가했죠. 다음 날 아침,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방청석은 입추의 여지가 없었고 전 세계 언론이 주목하고 있었어요. 판사가 물었습니다. 배심원단은 평결에 도달했습니까? 네, 도달했습니다. 윌리엄이 일어서서 종이를 펼쳤습니다. 그의 손이 약간 떨렸어요. 우리 배심원단은 피고 K누들 코퍼레이션과 관련 기업들에 대해 모든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내립니다. 법정이 술렁거렸습니다. K누들 직원들은 서로를 끌어안으며 울었어요. 김서연 부장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흐느꼈습니다. 또한 배심원단은 이 사건이 제3자의 음모에 의해 조작되었음을 확신합니다. 판사가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배심원단이 추가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이례적입니다만 재판장님, 정의를 위해 필요합니다. 윌리엄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판사가 고민 끝에 허락했고 윌리엄은 우리가 함께 작성한 성명서를 읽었습니다. 이 재판은 선량한 기업을 파괴하려는 악의적 음모였습니다. 동방식품과 아사히푸드는 한국 기업을 제거하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가짜 제품을 유통시켰으며 무고한 소비자들을 이용했습니다. 기자들이 미친 듯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일부는 충격으로 입을 벌리고 있었어요. 우리 배심원단은 K누들과 그 직원들에게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그들은 피해자였으며 우리는 진실을 늦게 깨달았습니다. 검사가 일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결연했어요. 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검찰도 속았습니다. 저희는 즉시 동방식품과 아사히푸드 그리고 브라운 로펌을 수사하겠습니다. 재판이 끝난 후 저는 법원 밖으로 나왔습니다. K누들 직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저는 용기를 내어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편견 때문에. 김서연 부장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카터 씨, 고마워요. 진실을 밝혀주셔서. 아니에요. 제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당신이 용기를 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당신도 피해자였잖아요. 그때 K누들 미국 법인장이 다가왔습니다. 50대의 한국계 미국인이었어요. 카터 씨,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 같은 분이 있어서 정의가 살아있다고 믿을 수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타일러가 제 팔을 꼈습니다. 엄마, 자랑스러워요. 뭐가? 엄마가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으려 했잖아요. 그게 진짜 용기예요.
저는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어요. 그날 저녁 뉴스는 온통 이 재판 이야기로 도배되었습니다. 충격적인 반전입니다. 한국 기업을 음해하려는 거대한 음모가 드러났습니다. 동방식품과 아사히 푸드에 대한 FBI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K누들의 주가가 30% 폭등했습니다. 하지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뉴스는 따로 있었습니다. K누들은 오늘 성명을 통해 이번 사건의 피해자들을 원망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들도 음모의 피해자라고 밝혔습니다. 그들의 너그러움에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진실의 무게는 무거웠지만 그것을 짊어진 후의 해방감은 더 컸습니다. 판결 다음 날 아침,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제 휴대폰은 쉴 새 없이 울려댔고 기자들이 집 앞에 몰려들었어요. CNN, BBC, NHK 등 세계 주요 언론사들이 모두 와 있었죠. 카터 씨, 음모를 밝혀낸 소감이 어떠신가요? 정의의 영웅이 된 기분은요? 저는 현관문을 열고 나가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해자였어요. 5년 동안 무고한 사람들을 미워했으니까요. 진짜 영웅은 끝까지 진실을 지킨 K누들 직원들입니다. 그때 뜻밖의 전화가 왔습니다. 발신자를 보니 한국국제전화였어요. 카터 씨, 박종수입니다. K누들 한국 본사 회장입니다. 아, 회장님. 목소리는 따뜻했습니다. 먼저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용기 덕분에 저희가 명예를 회복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오히려 죄송합니다. 처음부터 편견을 가지고. 카터 씨, 우리 모두 실수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바로잡으려는 용기죠. 혹시 한국에 오실 계획은 없으신가요? 저희가 초대하고 싶습니다. 한국 방문. 생각지도 못한 제안이었지만 저는 가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일주일 후, 저와 타일러는 인천공항에 도착했습니다. 놀랍게도 K누들 직원 수십 명이 마중 나와 있었어요. 그들은 웰컴 레이첼 앤드 타일러라고 영어로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습니다. 카터 씨, 환영합니다. 김서연 부장도 와 있었어요. 그녀는 밝게 웃으며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서울 본사로 가는 차 안에서 김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사실 저희 직원들 모두가 카터 씨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추첨을 통해 공항에 올 사람을 정했을 정도예요. 본사에 도착하니 더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로비에 수백 명의 직원들이 모여 박수를 쳐주고 있었어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부 직원들은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 회장이 직접 저희를 안내했습니다. 이분들은 미국 공장 폐쇄 위기에서 구해주신 은인입니다. 만약 유죄 판결이 났다면 미국 직원 3,000명이 일자리를 잃었을 거예요. 회장실에서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카터 씨, 사실 저희도 한때는 포기할 뻔했습니다. 증거가 너무 불리했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싸우셨네요. 직원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의 가족까지 생각하면 절대 포기할 수 없었죠. 점심은 구내식당에서 직원들과 함께 먹었습니다. 메뉴는 당연히 라면이었죠. 다양한 종류의 K누들 라면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건 저희 신제품이에요. 트러스트라는 이름인데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만들었어요. 한 직원이 설명했습니다. 타일러가 라면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와, 정말 맛있어요. 5년 만에 다시 먹는 건데 이렇게 맛있었나요? 직원들이 모두 웃었습니다. 오후에는 공장 견학을 했습니다. 품질 관리실에서 김서연 부장이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매일 1,000개 이상의 샘플을 검사해요. 단 하나라도 기준에 미달하면 그 라인 전체 생산분을 폐기합니다. 그럼 손실이 크지 않나요? 손실보다 신뢰가 더 중요합니다. 20년간 쌓은 신뢰를 지키는 거죠. 그때 한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카터 씨, 저는 미국 공장에서 일하는 박민호입니다. 제 가족이 다 미국에 있는데 이번 일로 하마터면 한국으로 돌아와야 했어요. 그는 지갑에서 사진을 꺼냈습니다. 두 아이와 아내가 웃고 있는 사진이었어요. 제 아이들은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그곳이 고향이죠. 카터 씨 덕분에 고향을 떠나지 않아도 됐어요. 저는 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제가 더 빨리 진실을 알았다면 과거는 바꿀 수 없어요. 중요한 건 현재와 미래죠. 다음 날 한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이번 사건이 한미 관계에 미친 영향을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대답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를 함께 극복하면서
진정한 신뢰를 쌓았으니까요. 앞으로의 계획은요? 진실을 알리는 캠페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진실과 정의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기업 음해와 가짜 뉴스에 맞서는 활동이에요. 박 회장이 즉시 말했습니다. K누들도 그 프로젝트를 전폭 지원하겠습니다. $10,000를 기부하겠습니다. 기자들이 놀라서 웅성거렸습니다. 또한 가짜 제품 피해자들을 위한 무료 의료 지원 기금도 조성하겠습니다. 한국 방문 마지막 날, 특별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K누들 직원들과 그 가족들이 모인 대규모 만찬이었어요. 한 직원의 어린 딸이 제게 다가와 편지를 건넸습니다. 카터 아줌마, 고마워요. 아빠가 계속 일할 수 있게 해주셔서. 편지를 열어보니 삐뚤빼뚤한 한글로 감사합니다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아래에는 영어로 You saved my daddy's job이라고 말했습니다라고 써 있었죠. 저는 아이를 꼭 안으며 울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 박 회장이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건 저희 직원 3,000명이 함께 만든 앨범이에요. 앨범을 열어보니 직원들의 감사 메시지와 사진이 가득했습니다. 각자의 언어로 한국어, 영어, 스페인어, 중국어 등으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었어요. 우리는 가족입니다라는 문구가 표지에 적혀 있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온 후 놀라운 일들이 연이어 일어났습니다. 먼저 FBI가 동방식품과 아사히 푸드를 기소했습니다. 기업 사기, 명예훼손, 불공정 경쟁 등 수십 가지 혐의였죠. 브라운 로펌은 변호사 자격을 박탈당했고 수억 달러의 벌금을 물게 되었습니다. 반대로 K누들은 전 세계적으로 매출이 급증했습니다. 정직한 기업, 음모에 굴복하지 않은 기업이라는 이미지가 확고해진 거예요. 월마트, 코스트코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앞다투어 K누들과 독점 계약을 맺으려 했습니다. 한 달 후, 제가 시작한 진실과 정의 프로젝트 첫 세미나에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저는 제 경험을 솔직하게 털어놨어요. 저는 가해자였습니다. 편견의 가해자였고, 무지의 가해자였어요. 하지만 진실을 마주할 용기만 있다면 누구나 바뀔 수 있습니다. 청중 속에서 한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놀랍게도 리우 메이였어요. 저도 고백하고 싶습니다. 저는 이 음모에 가담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진실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그녀의 용기에 청중들은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왕 데이비드도 영상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는 증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있었지만 계속 진실을 알리는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6개월 후 타임즈가 저를 올해의 인물 후보로 선정했습니다. 비록 최종 선정되지는 못했지만 그것만으로도 영광이었어요. 더 놀라운 것은 K누들이 발표한 레이첼 카터 장학금이었습니다. 매년 100명의 학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었죠. 박 회장이 전화로 말했습니다. 카터 씨가 보여준 용기를 기억하고 그런 용기를 가진 젊은이들을 키우고 싶습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들, 5년간의 증오와 편견. 하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깨달음과 화해가 가능했던 것 같습니다. 재판이 끝나고 1년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동방식품은 파산했고 아사히 푸드는 천문학적인 벌금을 물었습니다. 반면 K누들은 미국 시장에서 더욱 성장했죠.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삶에서 일어났습니다. 카터 씨, 우리와 함께 글로벌 식품 안전 재단을 만들어 주시겠어요? 박 회장의 제안이었습니다. K누들, 네슬레, 유니레버 등 세계적 식품 기업들이 함께 만드는 비영리 재단이었죠. 식품 안전과 진실을 지키는 국제기구요. 당신이 이사장을 맡아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진정한 숙제라고 생각했거든요. 재단 출범식은 뉴욕 UN 본부에서 열렸습니다. 전 세계 50개국 대표들이 참석했죠. 기조연설에서 저는 말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음모와 거짓에 속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을 지키고 정직을 보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연설 후 왕 데이비드가 다가왔습니다. 그는 이제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었어요. 카터 씨, 저도 재단에서 일하고 싶습니다. 제가 저지른 잘못을 바로잡고 싶어요. 물론이죠. 당신의 용기가 없었다면 이 모든 게 불가능했을 거예요. 리우 메이도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가짜 제품 적발 전문가로 일하고 있었죠. 재단의 첫 프로젝트는 진품 인증 시스템 개발이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식품의 생산부터 유통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시스템이었죠.
MIT 출신 엔지니어들과 함께 6개월간 개발한 끝에 시스템이 완성되었습니다. 이제 소비자들이 QR코드만 찍으면 제품의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만들었는지 모두 알 수 있죠. K누들이 첫 번째로 이 시스템을 도입했고, 곧 전 세계 식품 기업들이 따라했습니다. 타일러도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그는 대학에서 식품공학을 전공하기로 결정했어요. 엄마처럼 진실을 위해 싸우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리고 K누들에서 인턴십도 하고 싶어요. 타일러는 여름방학 동안 K누들 미국 연구소에서 인턴으로 일했습니다. 김서연 부장이 직접 멘토가 되어주었죠. 타일러는 정말 똑똑해요. 어머니를 닮았나 봐요. 김 부장의 칭찬에 타일러는 수줍게 웃었습니다. 재단 설립 2주년 기념행사에서 놀라운 발표가 있었습니다. 현재까지 72개국이 우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가짜 식품 적발 건수가 85% 감소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식중독 사고가 60% 줄었다는 것이었죠. 박 회장이 무대에 올라왔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한 사람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레이첼 카터 씨가 진실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청중들이 기립박수를 쳤습니다. 그때 뜻밖의 손님이 나타났습니다. 아사히 푸드의 새 회장이었어요. 그는 전임 회장의 잘못을 사과하러 왔다고 했습니다. 저희도 과거를 반성하고 있습니다. 재단에 10억 달러를 기부하고 앞으로 투명한 경영을 약속드립니다. 과거는 용서하되 잊지 않는다. 그것이 우리의 원칙이었습니다. 작년 말 타일러가 K누들에 정식 입사했습니다. 그는 품질 관리팀에서 일하게 되었죠. 엄마, 오늘 대단한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품질 예측 시스템이에요.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감지하는 거죠. 정말 자랑스럽다. 아들. 타일러는 이제 완전히 트라우마를 극복했습니다. 오히려 그 경험이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올해 초 넷플릭스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카터 씨, 당신의 이야기를 다큐멘터리로 만들고 싶습니다. 제 이야기가 뭐 그렇게 특별한가요? 용기와 용서, 그리고 화해의 이야기잖아요. 지금 세상에 꼭 필요한 메시지예요. 다큐멘터리 진실의 무게는 6개월간의 촬영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전 세계 190개국에서 동시 공개될 예정이죠. 최근 K누들에서 특별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트러스트 골드라는 프리미엄 라면인데 수익금 전액을 가짜 식품 피해자 지원에 사용한다고 합니다. 포장지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어요. 진실은 때로 늦게 오지만 반드시 승리합니다. 어제 K누들로부터 특별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평생 무료라면 이용권과 함께 편지가 있었어요. 카터 씨, 당신과의 만남은 저희에게 축복이었습니다. 적이 될 뻔했던 사람이 가장 큰 은인이 되었으니까요. 당신이 보여준 용기는 영원히 기억될 것입니다. 저는 편지를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도 재단 사무실에는 전 세계에서 제보가 쏟아집니다. 가짜와 싸우고 진실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목소리죠. 창밖을 보니 타임스퀘어 전광판에 K누들 광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정직한 맛, 정직한 기업이라는 문구와 함께 5년 전 그들을 미워했던 제가 이제는 그들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내일은 재단 이사회가 있습니다. 새로운 프로젝트를 논의할 예정이죠. 글로벌 식품 투명성 지수를 만들어 매년 발표하려고 합니다. 타일러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제 그는 K누들의 최연소 팀장이 되었어요. 엄마, 오늘 저녁 같이 먹어요. 제가 라면 끓여드릴게요. 그래,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K누들 라면으로. 우리는 함께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한때 우리 가족을 아프게 했던 가짜가 아닌 진짜 라면을 먹으며 행복한 시간을 보낼 거예요.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편견에서 시작해 진실로 끝난,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맞은 이야기. 진실의 무게는 무겁지만 그것을 짊어질 용기만 있다면 세상은 변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레이첼 카터의 충격적인 고백 어떠셨나요? 정의라고 믿었던 것이 편견이었고 적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이 사실은 피해자였다는 반전. 그리고 진실을 마주한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기적을 보셨습니다. 우리는 종종 한 번의 나쁜 경험으로 전체를 판단합니다. 개인의 상처가 집단에 대한 증오로 변하죠. 하지만 레이첼이 보여준 것처럼 잘못을 인정하고 바로잡는 용기만 있다면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합니다. K누들, 아니 한국 기업이 보여준 투명함과 정직함, 그리고 용서의 정신도 깊은 울림을 줍니다. 음모에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진실을 지킨 그들의 자세야말로 진정한 강함이 아닐까요? 만약 이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특히 편견 없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잘못된 편견을 바로잡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감동 편지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